이번 주에 첫 거래일이 드디어 밝아오게 됩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오늘장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첫 번째 이슈로 원전주 섹터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원전주 한마디부터 함께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원전 강국 밀어붙인다. 2030년까지 원자로 10기 착공 수혜주는 이라고 한마디 가져와 줬고요. 이 에너지 지배국을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강국 재건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원전주 최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거래일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 마감을 했어요. 원전주 지금 구간은 이사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자, 이 내용은 원래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작년에 7월 달에 이미 법을 통과시켰던 내용을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겁니다. 구체화시킨다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10기를 한다는 거는 한 기당 보통 13조가 들어가거든요. 우리 체코 원전 때 2기에서 26조를 수주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돈 계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130조가 되겠죠. 10기를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어떤 수혜를 입는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다룰 것이고, 또 원전 관련주를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좋을 것인가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어서 그런 종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행정명령에 대해서 4건을 서명을 이제 하게 됐죠.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4건을 했었는데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를 증대하겠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자력 시장에서 지금 세계 랭킹 1등은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원전을 지금 앞으로 한 159기 정도 앞으로 설치하니까 미국, 이거는 진짜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AI 시대를 대비해서 중국은 이제 값이 싼 전력을 공급하니까 그 AI 시대에 의한 목적인데, 미국도 이제 부랴부랴 이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오클로 같은 경우도 주가가 23%, 이 회사는 작년에 주가가 10배 이상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여기는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국내 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19% 올랐는데 작년에 무려 주가가 20배 올랐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6% 했는데 6%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참고로 이 회사에 대해서 박병주 매니저가 올해 연초 2만 원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우리 정현도 같은 경우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상태인데, 그런데 과연 이제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는 고개를 갸우팅합니다. 여기서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사라고는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 이미 저점에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만 원전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를 보면 연초 대비 지금 125%나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따라잡기보다는 다른 수혜주를 찾는 게 더 낫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이사님, 그러면 원전주 안에서 어느 종목을 봐야 가장 수익이 잘 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오늘의 첫 번째 주력 상품 공개해 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관련 주력 상품을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바로 태웅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태웅 같은 경우, 태웅 그러면 어떤 회사인가를 제가 준비한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재무제표는 매출액이 3,863억이 되겠고요. 영업이익은 228억, 순이익이 247억입니다. 지난해 거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원전과 어떤 부분이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해상 풍력에 대해서 44%, 이쪽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산업기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에 비해서 4% 비중, 현재는 4% 비중인데 그 아래의 하단이 더 중요합니다. 캐나다 회사, 저는 여기 캐나다 회사를 어디로 의심하고 있냐면 BWX 테크놀로지라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약간 사업 고려성이 비슷한 회사가 있어요. 주가가 작년에도 거의 150% 이상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여기 이런 회사, 캐나다 회사한테 SMR에 들어가는 단조 부품. 자, 그러니까 SMR이라는 이 소형 원자력을 찍어내는데 단조를 찍어내는 그런 부품을 공급을 계약을 체결했고 추가적인 계약 협상을 한다. 따라서 원자력이 지금은 4%지만 SMR로 인해 가지고 비중이 계속 커졌다. 라고 하는 부분이 태웅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클릭 시간에서도 살펴봤었지만 이 태웅이 금요일장에서 22%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차트 통해서 한번 분석해 주세요. 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거래량이 여기서 평상시에 거래가 안 터졌잖아요. 네. 계속 안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거래량이, 자, 여기 다 땡겨볼게요. 거래량이 지금 한 거의 몇 년 동안입니까? 한 6년 정도는 거래가 안 터졌어요. 여기서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래가 여기서 갑자기 확 터진 거예요. 저는 요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자리를 뚫었어요. 여기를 뚫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를 든다. 이거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다. 그래서 이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원자력 관련주들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 서명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주가를 미리 땡겼는데 태웅도 여기서 땡겼을 때 거래량을 많이 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패턴이죠. 21선이죠. 생명선입니다. 네. 그리고 61선 수급선이잖아요. 수급선이라는 것은 매도하고 매수의 싸움. 매수가 이기고 있네. 네. 그러다 갑자기 요거를 해서 끌어올린다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거래일에 급등을 했지만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터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이사님 그러면 가격 전략, 목표가, 손절가도 알려주시죠. 자, 미국 시장이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좀 하락으로 끝났잖아요. 네. 아마 시장은 넥스 트레이드 시간에 이제 겁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 또 방송이 종목이 나가면 아침에 가격이 조금 올라서 출발해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낮게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매수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750원에서 17,800원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넥스 트레이드 시간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따라가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19,0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25,500원, 손절가는 13,000원 말씀드리겠는데, 자, 15% 이익을 저희 시간에 종목들이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5회만 드시더라도 수익이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웅 1차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1차를 달성했을 시에 2차 목표가는 25,500원으로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이제 담고 있는 종목 지금 시점의 후속 전략도 체크해 볼 시간인데요. 저희가 4월 24일에 매수했었던 한국금융지주가 3차 목표가 95,000원까지 달성을 했고요. 벌써 수익률이 3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이사님이 항상 강조해 주셨던 섹터인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금융지주 지금 4차 목표가도 잡아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이 종목의 지금 한국 금융 지주를 여기서 말씀드렸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오르고 있어요. 5일선 안 깨고. 제가 이런 경우를 보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증권주를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증권주가 매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요거를 일봉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한번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 지금 어떤 패턴입니까? 이 60주, 20주의 N자 패턴 여기를 뚫었죠. 여기 앞에 빨간색 여기가 저항인데 그 지점을 이번에 이제 뚫어냈어요. 저는 고지가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주는 아마 5월 달보다 6월 달에 더 세게 갈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정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 더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권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매수 관점이고요. 한국금융지주도 여전히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3차 목표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또 10만 원을 보고 또 10만 원이 달성되면 그때 다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4차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보유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한마디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불붙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 그리고 건설주 주목이라고 가져와 줬고요. 이 대선 주요 후보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시사하면서 이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견조한 배당을 자랑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입하고 있었던 이 증권주, 지금 미래에셋증권은 40%, 그리고 신영증권도 20%의 수익률이 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대신증권도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맞아요. 지금. 뭐 증권주는 요즘에 추천한 거 다 올라갑니다. 손해 본 게 하나도 없죠. 자, 여기서 이것도 어찌 본다면 배당 분리과세 이것도 뭐냐면
증시를 부양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배당을 종합소득세에서 분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분리를 하면은 내가 그 세금을 덜 묻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금융주 건설을 주목하자 그랬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대선 후보들이 종합과세에서 배당소득을 제외하는 분리과세를 공약을 너도 나도 하고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배당 여기서 분리를 해두면은 이제는 배당 투자를 너도 나 할 것이고요. 또 대주주가 또 배당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배당을 많이 주게 되면 배당 관련주들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배당 관련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지주회사나 그다음에 금융주, 그다음에 건설주,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주가를 억누르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근데 그런 배당을 많이 준다. 주가를 억누르는 것들이 이제는 끝나서 타이어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을 많이 주게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를 부양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거기에 유리한 게 금융지주, 뭐 KB금융지주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증권주. 저희 증권주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주회사, 실적 허전주들이 앞으로 이런 쪽에 수혜를 입게 되는데, 저는요, 이쪽을 정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생각지 못한 굉장히 좋은 시세가 여기서 많이 숨어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고, 로봇주나 어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은 없지만 기대감인데 너무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죠. 이쪽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와 지주사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주력 상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사님 어디로 준비하셨어요? 자, 바로 수산 인더스트리가 되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입니다. 자, 그러면 수산 인더스트리 이 회사는 그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실적 전망도 보고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 3,175억이고 영업이익이 430억이죠. 괜찮은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3,500억 더니까 저평가 되는 것이고요. 자,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매출액이 3,440억, 그다음에 영업이 530억으로서 준수한 그런 부분을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회사에 또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또 숨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사업 구조가 원자력이 48.8%입니다. 그 다음에 화력발전. 그렇다면 이 회사는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 즉 기간 산업에 얽혀 있는 회사고요.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그러니까 전부 다 에너지 쪽에 지금 하고 있는 회사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수산 ENS가 LPG 부품을 한국형 원자로, 그렇다면 체코에 원전 수출하면 거기 다 들어가는 거 되겠죠. 특히 PLC라는 거 뭐냐면, 만약에 원전이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에 제어하는 데 있어서 밸브나 팬을 동작 제어하는 것을 독점으로 공급하는 또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제어봉을 할 수 있는 냉각제 삽입을 하는 것도 독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체코에다 원전 수출하면은 독점으로 반드시 들어가고, 또 미국에다 앞으로 두산에 있는 필리티나 한수원이 또 미국에 원전을 수출한다, SML을 수출한다. 거기에도 이 회사의 제품 PLC가 꼭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요 수산 INC를 수산 인더스트리가 지분을 100% 갖고 있어요. 100% 갖고 있는 지분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사님이 오늘 이 두 주력 상품 모두 원전 관련주를 가져와 주셨네요. 네. 이 수산 인더스트리도 지난 거래일에 두 자릿수 때 급등을 했다 보니까 가격 전략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시죠, 이사님. 자, 요 종목도, 자, 여기 한번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네. 자, 거래량이 계속 안 터지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량이 40배가 터졌어요. 요것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거래량이 안 터질 때 들어가면 왠지 이걸 내가 뭐 보초병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자, 가격 전략은 매수가 범위는 25,000원에서 25,150원 사이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신에 또 넥스 트레이드 시간에 또 오르면 절대 따라들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기다려 보시고 또 제가 넥스 트레이드 시간에 무료 방송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1차 목표가는 제가 7% 이익권인 2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력 상품인 수산 인더스트리 1차 목표가 27,000원, 그리고 달성 SLC의 2차는 29,000원으로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넥스트레이드 거래 시간에 아무래도 이 종목이 확 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사님이 이 시간에 딱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바로 무료 방송을 할 건데 거기에서 아침에 저희들이 말했던 종목들을 가격이 이제 안정권에 잡아드리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에 두산 에너필리티가 가장 핫합니다. 그 두산 에너필리티를 올해 1월 달부터 특히 넥스 트레이드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을 정확하게 집어주는 데가 있었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인데 거기에서 역시 두산 에너필리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2만 원대 그리고 또 24,900원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를 들어오셔가지고 종목을 잡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가 뜨시면 터치 하시면 종목을 문자처럼 받는 느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의 인사이트 더 많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그리고 오전 8시에 무료 방송까지 참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는데요. 많은 분들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